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청년 정치인분들과 함께합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류호정 새로운 선택 시민소통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직함이 좀 낯섭니다. 류호정 위원장님. 네. 시민소통위원장, 새로운 선택의 시민소통위원장.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되는 건지 청취자분들께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새로운 선택으로 입당을 했고요. 네네. 그래서 어제 제가 첫 출근을 한 셈입니다. 네네. 그래서 시민소통위원장으로 해서 새로운 선택의 어떤 홍보 및 미디어 전략 총괄을 하게 될 거고요. 홍보랑 미디어 쪽으로. 네, 그리고 네네. 이제 제3지대 정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시민들께 알려나가는 그런 역할을 좀 맡게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또 다른 분들도 각각 역할이 다 나뉘어지셨나요? 우리 그 류호정 의원님은 시민소통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셨는데 다른 분들도 뭐 보직이 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뭐 금태섭 대표님은 계속 대표님이신 거죠. 네, 네. 조성주 대표도 계속 네네. 대표님이신 거고요. 경직 맡고 이러시는 네, 뭐 거 그런 없고요. 상황은 없습니다. 네네. 자, 앞으로 그 미디어와 홍보 전략 총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제2요구안 의결을 했고요.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을 했죠. 뭐 법안이 편파적이고 독소 조항들이 있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입니다. 세 분의 평가를 좀 차례로 먼저 들어보고 말씀 이어갈게요. 김용태 최고위원님.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셨던 것이 법치주의와 헌법 정신이고 이 특별법과 관련해서 헌정 질서를 위배할 수 있는 점이 있다 보니 대통령으로서 아마 거부권을 행사하신 걸로 전 판단되고요. 네. 다만 이제 여당 정치인분들께 아쉬운 점은 어쨌든 이 국민의 아픔이 있는 사건이잖아요. 이것이 독소 조항이라고 여당이 말하는 것들이 들어가기까지 여당이 뭔가 더 협의를 통해서 이것 잘 완만히 해결하고 유가족분들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계속해서 지금 추운 날씨에 그런 삼보일배라고 할까요? 네. 그 절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현장을 좀 가셔서 이야기도 좀 듣고 위로하고 그런 과정들이 좀 선행되었더라면 그러한 것이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런 것을 여당이 좀 잘 못했던 것 같아서 아쉬운 점은 있죠. 예, 우리 박성민 전 최고위원님. 저는 이거는 단순히 특별법을 거부한 게 아니라 이제 국민의 눈물을 거부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앞에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께서 뭐 삭발도 하시고 그리고 뭐 오체 투지도 하시고 네네. 정말 추운 날에도 그런 것들을 하셨고 계속 법안의 통과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정말 철저한 독립적인 진상규명 기구를 만들어서 조사를 하는 게 이제 유가족들의 바람이다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거는 사실 명분이 없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법안이 야당이 만든 그 원안대로 통과되는 게 아니라 사실 실제로 많은 협의가 있었고 수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를 들면 특조위에서 특별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라던가 아니면 유가족들이 특조위원을 추천하는 권한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 드러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활동 기간도 석 달인가를 아마 줄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분명히 좀 수정도 있었고 원안을 그대로 고수하는 방식으로 이 법이 통되지 않았는데도 이것마저도 유가족들의 바람대로 못 해주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유가족분들도 사실 많이 양보하신 거거든요. 근데 유가족분들께서 정말 그 피눈물 나는 심정으로 법이 통과되는 바람으로 한 발 다 물러서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만 이렇게 완강하게 나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외면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류호정 위원장님. 저는 정부는 잘못이 없다는 결과가 나와야만 그제서야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하다고 말할 셈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 안은 아무리 책임을 지려고 해도 야당은 책임을 질 수가 없는 안입니다. 저희가 뭐 안전에 관한 예산을 삭감을 다 해버렸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행정부에서 그 당시 매년 하는 그 행사에 대해서 안전 조치를 잘 했는지 말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진상 조사를 하고 규명을 하고 책임자를 찾아서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처벌을 해달라 뭐 그런 바람을 이제 유가족들이 갖고 계신 건데 이런 일들에 대한 책임은 결국 정부 여당이 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책임지는 자세를 갖지 않을 거라면 정부 여당이 되어서도 안 되죠. 근데 지금 하시는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 책임지는 거 빼고 다 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려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야가 특별법안에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한다라고 했고요.
또 윤재욱 원내대표는 이 재협상으로 독소 조항을 해결하면 여야 간 합의점을 좀 찾을 수도 있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또 한덕 총리가 말을 좀 보탰습니다. 특별조사위에 부여된 강력한 권한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라고 했는데 김용태 최고위원님 그 지금 여당에서 언급하고 있는 독소 조항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앵커께서 잘 설명해 주셨다시피 이 특별법에 나와 있는 특별조사위의 권한과 구성이 법치주의 헌법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여당 내에 있습니다. 네. 이 권한들이 그 지금 기소된 상황이나 불송치된 사건까지 모두 다 전반적으로 이 권한을 통해서 다시 조사를 할 수가 있고 또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칫 또 다른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할 수 있는 우려들이 있고 여당은 아마 이러한 전반적인 국정 운영하고 기본권을 지키는 취지에서 이런 우려를 담아서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치만 또 반면에 이 유가족분들이 생각하는 과연 검경의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가 적절했는가에 대한 그런 우려도 있는 것도 사실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윤재욱 원내대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야가 그 합의점을 잘 찾아내는 것이 이 특별법에 대한 처리하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의견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윤재욱 원내대표가 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여야 간의 협상이 한 90% 가까이 그 국회의장 중재로 이루어졌었는데 그거랑도 너무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협상이 잘 돼가던 게 왜 또 틀어졌는가 싶기도 하고 또 이런 앞서 언급해 주신 독소 조항 부분에서는 어떤 반박을 좀 할 수 있을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박성민 전 최고위원님. 근데 저는 사실 협상이 어그러진 거는 제 생각에는 거의 한 90% 이상은 대통령실의 의중 때문인 것 같아요. 실제로도 홍익표 원내대표, 그러니까 민주당의 원내대표께서도 윤재욱 원내대표가 정말 많이 애써주셨는데 결국 용산의 의중 때문에 뭔가 이제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답답함을 은연중에 좀 드러내신 바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었고 결국에는 대통령실에서 이 뭐 조사가 이루어지고 했을 때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다라는 결론이 날 것이 명확해 보이니까 그것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좀 전 벌이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기본적인 헌법 정신에 위배가 되고 있는 행동을 하는 거는 결국에 대통령과 지금 윤석열 정부의 행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행안부 장관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아직도 그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계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이 했어야 되는 그 기본적인 역할 중에 하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인 게 명백한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럼 본인들은 어떤 책임을 지고 있으며 어떻게 헌법 정신에 맞게 어떤 법 취지에 맞게 행동을 하고 계신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마음에 안 들면 독소 조항이고 본인들 기준에 맞지 않으면 또는 본인들에게 불리하면 이건 무조건 야당의 폭주고 잘못된 독소 조항이고 악법이고 이런 식으로 규정하는 거 저는 좀 습관인 것 같아요. 류 위원장님. 그 본회의에서 통과된 수정안도 사실 원안에서 많이 후퇴한 거거든요. 그래도 왜냐하면 거부권 행사를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검 음용 부분 삭제한다든지 특조위원 유가족 추천 부분도 없앴고 그리고 특조위 기간도 줄였고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조정을 해서 통과를 시켰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독소조항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건 결국에는 그 특조위원 구성 자체를 여당이 유리하게 구성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걸로 기결이 돼요. 그렇게 되면 결국엔 또 책임 회피로 가는 거죠. 유리하게 구성을 해서 책임자가 책임지지 않을 수 있도록 결론이 나게 그런 구성을 하고 싶다라는 의중을 보여주는 거라서 여전히 적절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청취자분들 의견도 좀 들어왔는데요. 윤희주님께서는 진상규명을 아무리 해도 유가족들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안 됐다고 하겠지요. 정부가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라는 의견 주시고요. 8472님. 이거는 정쟁화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정부가 조금 더 유가족들 마음을 어루만져준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하는데 윤희주님 의견에 대해서 우리 김용태 전 최고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답이 나오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정쟁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 그렇게 될 수 있는 여지도 있죠. 아무래도 유가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번 사건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일 거고 또 과거에 저희가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이렇게 적당한 비교가 아니겠지만 과거에 이제 우리가 아픔을 겪었던 세월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여러 가지
특조위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인력 자원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어떠한 그때 그 처음 조사와 다른 새로운 진상 규명이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엔 정쟁으로 흐르게 되고 더 많은 사회적인 어떤 갈등과 낭비로 이어졌던 거 아닌가, 이러한 지적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말씀에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무회의가 끝난 다음에 지금 그 국무조정실장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기자회견 통해서요. 유가족과 협의를 해서 12구 참사 피해 지원 종합 대책을 좀 수립해서 실질적인 지원 또 예우 또 추모에 집중하겠다. 가령 이제 예를 들면 뭐 피해자의 생활 안정 위한 지원금 또 의료비 간병비 이런 걸 확대하겠다고도 했고요. 또 이제 지금 재판 결과에 따라서 최종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또 배상 필요한 지원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좀 미진한 대책이라고 보시는지요, 박성민 최고위원님? 그러니까 유가족 말로는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겠다라고 하지만 유가족들이 원하는 건 막상 해주지 않고 있는 굉장히 모순적인 행태를 저는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가족들이 지금 뭐 돈 더 달라고 하시나요? 네. 뭐 배상해달라 하시나요? 뭐 또는 뭐 나 심리치료 받아야 되니까 돈 더 달라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네. 저는 결국 지금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잃은 이 유가족들의 마음에는 정말 이 독립된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는 기구를 통해서 좀 더 철저하게,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동안에 정부에서 뭔가 이루어졌던 그런 조사나 수사 같은 것들은 어쨌든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있는 것이고, 네네. 그리고 결국에는 뭐 그 수장이었던 행안부 장관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도 대통령이 묻지 않았고 대통령이 제대로 뭔가 사과하는 듯한 모습도 보여주지 않았던 아쉬움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사실 정말 그분들 가슴에는 정말 피눈물이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정부가 이 사안을 대하는 태도가 좀 본질적인 거를 너무 못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특별법을 거부하는 대신에 지금 대안으로 내놓는 게 말씀하신 대로 뭔가 배상, 네. 지원 이런 건데 결국 지금 유가족들이 정말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건 내 자식이 왜 거기서 그렇게 됐느냐, 그 책임은 도대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이 있다는 거냐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참사 이후부터 해오셨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독립된 진상 기구를 만들어서 어쨌든 정확하게 좀 책임을 묻자. 이 기본적인 것마저도 거부를 하는 게 저는 그렇다면 왜 정치를 하고 왜 국정 운영을 하는가 저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류정희님 이 얘기 좀 여쭤보고 다음 주에 넘어가 볼까 싶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께서 제2요구안 수용하신 게 이번 정부 들어서 5번째 행사인데 사실 이런 부분의 결정에 있어서도 물론 사안마다 다 결정의 이유가 다르겠지만은 5번째 제2요구안 행사 조금 부담도 여당 입장에서는 없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께서는 예. 책임지는 것, 뭐 조금 미흡했다 국민들께 사과하는 것 네. 그런 게 죽어도 싫으신가 봐요. 그런데 그게 이제 민주당에게 사과하거나 그런 뭐랄까요 정치적 상대방에게 하는 사과가 아니거든요. 네. 국민들께 이렇게 공손하게 이야기하고 잘못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게 하겠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말씀드리는 건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일인데 도저히 그걸 하지 못하시는 것 같고, 심지어 이 특별법은 시행도 총선 이후로 하자라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아들이신 거예요. 네네. 그리고 뭐 영구적인 추모 시설 마련이나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게, 조금만 덧붙이자면 뭐 지원금, 뭐 의료비, 간병비 이런 것도 사실 특별법을 수용하셨으면 됐어요. 특별법 안에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등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안에서 진상조사를 위한 특조위 구성 빼면 남는 게 딱 이런 지원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지는 거 빼고 다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나 전 다름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초청으로 이뤄진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의 오찬 회동이 있었죠. 157분, 2시간 넘게 이어졌다고 하는데 뭐 어떤 얘기 나오는지는 뭐 간헐적으로 보도 통해서 좀 나오고 있고 정치권도 좀 주목을 했습니다. 우선은 뭐 회동 자체로 당정 갈등은 일단 일단락됐다, 뭐 이런 평가가 우세한 것 같은데 박성민 최고위원님도 그렇게 평가하시는지요? 근데 저는 약간 이번 사태를 보면서 사실
여당이 안고 있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라는 것은 일종의 좀 시한폭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일단락됐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지만 언제든지 저는 이게 또 재발할 수 있는 갈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그리고 신속한 사과와 뭐 정확한 설명 없이는 사실 이런 의혹들은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덮어놓고 그냥 우리 이제 사이 좋아요, 밥 먹었어요, 사진 찍었어요 이걸로는 사실 그건 미봉책인 거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연출인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사실 막상 총선이 다가오고 그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이 되면 갈등이 또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통령께서 직면하지 않고 있는 거죠. 문제의 본질을. 예. 지금 김용태 최고위원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뭐 두 분의 회동, 뭐 다른 분들도 배석을 하셨겠지만은 거기서 민생 관련된 얘기들 주로 집중적으로 나눴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밀실 정치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공개를 하라라고 하고 있는데 밀실 정치라는 지적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민주당은 계속 흔들고 싶겠죠. 예. 그러니까 당정의 관계를 계속 흔들어서 갈라치기 하고 싶고 예. 또 정쟁화를 유발하면서 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아마 밀실 정치라고 비판한 것 같고요. 저는 뭐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께서 157분간 뭐 민생 문제를만 다뤘다고 하지만 정확히 어떤 얘기를 오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네네. 갈등 해결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언론에 또 공개하고 하게 되면 오히려 갈등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고 정치라는 것이 복잡하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전 중점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과정에서 아마 내용 어떤 대화들이 오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제 일부 뭐 질의응답이 있긴 했습니다. 뭐 기자들도 물었고요. 뭐 그런 얘기 나왔죠. 뭐 민생 개선 위해서 뭐 배가의 노력을 하겠다. 그다음에 뭐 민생 주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고 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얘기도 나눴고 뭐 영세사업자 등등 했고 뭐 정치인 테러 문제 얘기도 나눴다고 하는데 류호정 의원님 어디까지 공개를 해야지 밀실정치라는 비판을 안 들을 수 있는 걸까요? 밀실 정치라는 비판을 안 하더라도 예. 아마 공개를 했으면 한 대로 아마 비판을 했을 거고요. 네네. 요즘 뭐 여야 관계가 이제 극악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국정 의제를 가지고 얼만큼 고민했는지 충분히 국민들께 설명 들을 수 있다면 네. 저는 뭐 얼만큼인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지금 당정 관계가 일단락되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네. 대통령이 보통 인기가 없는 상태에서 집권당이 총선에서 승리를 하려면 네. 대통령과 당이 좀 분리되는 그런 느낌을 줘야 하는데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으로 오면서 뭐 아바타 아니냐, 뭐 반기를 들 수나 있겠느냐 하는 말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조금 반기를 드는 듯한 모양새가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일단락이 돼버리면 다시 원래대로 뭐랄까요, 도로 이제 윤 대통령의 의중대로 당이 돌아가는 모양새가 돼버리는 건데 그 여당에서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 상황을 반기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네. 뭐 향후 당정 관계가 다시라고 표현을 써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협력 관계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건지요? 다시 협력 관계, 네. 협력 관계가 아니었잖아요. 수직적인 당정 관계였잖아요. 네네. 원래 그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 이전에 뭐 계속 혁신위원회든 뭐든 하면서 국민들께 들었던 비판, 그거 전혀 수용하지 못한 원래 국민의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니까 저는 좋은 모양새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네. 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을 거라서 총선 전에 조금 반기를 드는 듯한 모양새는 좀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박성민 전 최고위원님 의견도 좀 듣고 다음 주에 또 넘어가 볼게요. 향후의 당정 관계 적어도 뭐 총선 즈음까지는 이렇게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국면 예상을 하신다면요? 글쎄요, 뭐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종의 좀 야욕을 들어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정말 대통령과
과 그냥 정말 일치된 의견으로 갈 거였으면 이런 갈등이 있지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한동훈 장관도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이번 총선에 뭔가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을 걸었다라고 생각을 아마 할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기기 위해서 못할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네. 그런 면에서 김건희 리스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한폭탄 같은 존재인 거고 결국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입장과 생각을 바꾸시지 않는 이상 이 갈등은 또다시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수도권 선거의 민심은 사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좀 더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직전이 되면. 그때는 당내에서 위기감을 느끼는 의원들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뭐 어느 분 뭐 예상처럼 앞으로 뭐 2차, 3차전도 있을 수 있다라는 있을 수 있죠.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주제는 양분된 제3지대 정도로 저희가 좀 적어봤는데요. 이낙연 신당, 새로운 미래, 또 민주당 탈당파의 원칙과 상식 의원분들 미래대연합 공동 창당 합의를 했죠. 양측이 대부분 민주당에서 나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번 총선에서 좀 민주당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좀 민주당에서 좀 찢어졌기 때문에 하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류호정 의원님도 그렇게 예상하시는지요? 지금 저희 네. 이제 제3지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소통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네. 제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금태섭 대표님께서 이제 양쪽을 똑같이 소통은 뭐 양쪽이라 하시면 이 그러니까 두 그 이제 개혁신당 이준석 네네. 대표의 개혁신당과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합쳐진 개혁미래당. 네, 저도 네. 이름이 조금 헷갈리는데요. 네, 아까 똑같이 소통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상세하게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3지대에 계신 모든 분들이 어찌됐든 여기 이 제3지대가 건실하게 이렇게 튼실하게 자리를 잡으려면 네. 힘을 합쳐야 한다. 이대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나아가서는 유의미한 어떤 세력으로 구축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이제 양당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차이점을 설명하기도 어렵다라는 걸 좀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설 전에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 전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 하면은 뭐 이렇게 합치든 아니면 그렇게 안 되든 어떤 결정은 지어질 거라고 그렇죠. 보시는.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예. 시민들께서 이제 총선까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제3지대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닥을 잡을 수 있는 정도로는 말씀을 드리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총선 시간표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4월 총선이 있고 3월에 후보 등록 마감 등을 해야 하고 그러려면 이제 공천도 마무리를 해야 되고 이런 실무적인 스케줄도 있기 때문에 설 전에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야만 하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의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에서 나오신 분들로 이루어진 어떤 다른 민주당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분들의 세력. 그런데 여기에서 개혁신당과 개혁미래당이 과연 이 민주당에서 나오신 분들과 화학적 결합까지 가능할까 하는 여러 가지 예상들이 많습니다. 많이 민주당에는 좀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까요? 표가 좀 나뉘나요? 근데 저는 예.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는 게 일단 네. 첫 번째로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이 동요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에 좀 치명적인 그 좀 위해를 가하게 되려면 결국 뭐 호남이라든지 이런 민주당의 지지세가 강한 곳에서 신당에 대한 좀 폭발적인 지지세가 있어야 네. 좀 위기감이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직 그런 건 오히려 보이지 않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역구를 돌아다니시는 분들이랑도 얘기를 좀 해보면 다른 네. 이제 의원님들이랑도 얘기를 해보면 지역에서 이제 의원님들도 이제 민심을 좀 수렴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신당에 대해서 민주당 당원분들 입장에서는 전혀 동요가 없고 오히려 좀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 크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뭐 호남에서도 크게 막 반향이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그래요? 보여지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직은 뭐 지지층을 뺏어가고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어쨌든 사실 원래는 다 같이 빅텐트를 치자. 예. 그러니까 이준석 측 그러니까 소위 말해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대통합을 한번 해보자라는 게 이들의 포부였는데 네네. 지금 보면 뭐 그게 순탄해 보이지는 않아요. 오히려 뭐 보수 진영은 보수 진영끼리, 뭐 진보 진영은 진보 진영끼리 이렇게 오히려 갈라져서 원래 애초에 계획했던 신당의 3파전보다도 4파전으로 총선을 치를 수도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사실 요즘은 좀 힘을 얻고 있잖아요. 그래요. 그런 면에서 저는 그렇게 4파전이 되게 되면 네. 사실 그렇게 큰 양당의 큰 이렇게 위협이 되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김영태 최고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지금 중텐트 정도는 쳤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 빅텐트까지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지금 찍고 계신데
어쨌든 좀 논의가 주춤한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과연 많은 분들이 기대한 분도 계시고 예상했던 분도 계시는 것처럼 빅텐트가 가능해질지 싶습니다. 쉽지 않을 텐데요. 네. 뭐 그 안에 지지자들 간의 지지층도 다르고 진영이 달랐기 때문에 빅텐트를 치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결과적으로 국민적 여론의 합치라는 명령에 아마 빅텐트가 가야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만약에 빅텐트가 쳐진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 신당이라고 하는 제3지대가 뭐 여러 가지 가치를 갖고 있겠지만 어쨌든 반윤의 색채를 좀 띌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전 민주당과의 어떤 지지층에 갈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민주당과 야당과의 어떤 구도가 될 거고 여당은 하나고 야당은 두세 개 정당이 되다 보니까 여당 하나 대 야당 다당이 되는 구조가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더 불리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류호정 위원장님 뭐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았어요? 이렇게 빅텐트를 구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당과 당이 합치는 거는 그냥 뭐 어떤 절차적이고 행정적인 측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야라는 부분은 가장 핵심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제3지대 예.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보다는 내가 다 내려놓고 제3지대 하나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다라는 태도가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양 당이 뭐 이렇게 여러 당이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그 지지해 주시는 분들께 시민들께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한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합치지 않으면 제가 또 열석이 안 되는 정당에 있었고 네. 제가 비교섭단체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21대 국회라는 곳이 또 민주당이 너무 큰 의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캐스팅 보트도 하기 힘든 그런 구조 속에서 일을 해온 건데 네. 이렇게 갈라져 있다가 교섭단체를 만들지 못한 채로 사실 22대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시민들께 약속한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없거든요. 10석 미만이면 법안도 마음대로 발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10명이 동의를 해줘야 하기 네, 네. 때문에. 그럼 뭐 통과는 시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약속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양당과 달리 대화와 토론하는 자세 그리고 절제와 공존하는 자세로 시민들께 신뢰를 얻겠다. 뭐 그런 태도들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취자분들 세 분 의견 듣고 질문 한 가지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김치현님 제3지대는 현직 의원 다수가 가지 않는 이상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시고 2867님 제3지대 상황 보면 서로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 같은데 협치가 될까 걱정입니다 하시고요. 마지막 김근우님 빅텐트도 바람 불면 날아갑니다. 잘 버텨야 할 텐데요 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마지막 질문은요. 우리 또 한때 천아용인 중에 한 분이셨던 우리 김용태 전 최고위원님 먼저 좀 질문 드릴게요. 이준석 대표가요. 이르면 2030년부터 경찰과 소방 같은 공무원이 되려는 여성은 군복무를 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이 제안, 이 공약 어떤 평가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찰과 소방의 군필 조건이 필요하다면 네네.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나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군필 조건으로 가는 게 맞겠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 논의가 결과적으로는 저는 모병제냐 징병제냐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남성에 대해서는 병역이 의무고 여성들에 대해서는 희망 용사를 하게 되면 남성은 왜 병역을 의무로 강제하고 여성에게는 왜 선택의 잣대로 들이대느냐. 공정에 대한 문제로 또 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엔 모병제 문제로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논의가 너무 담론이 커지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소방이나 어떤 경찰에 대한 특별한 어떤 직역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군 가산점제를 다시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제복 입으신 분들에 대한 혜택, 거기는 뭐 남성이냐 여성이냐 상관없이 군필자에 대한 우대, 제복 입으신 분들에 대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국가의 어떤 보상과 합당한 보상 차원에서 저는 그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뭐 또 다른 젠더 갈등을 부추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뭐 갈등을 떠나서 이런 뭐랄까 뭐 노인 교통이라든지 네. 이런 뭐
군 문제라든지 이 논의가 제3지대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양당은 김건희 여사 명품 빼기라든지 뭐 무슨 흉상이라든지 민생에 직접적인 관계도 없는 걸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네. 적어도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뭐 해결 방식을 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정책으로 서로 대립하고 이렇게 뭐 토론하는 현상 자체는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이견이 있기는 합니다만 예. 네, 흐뭇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박성민 의원, 류호정 새로운 선택 시민소통위원장 세 분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또 충남